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루가 끝날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사람을 만났는데도 피곤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허전한 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약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았다고 말하는 5가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노년이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와 타인의 경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보다 사람 수는 줄었는데 마음은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으면 괜히 하루가 불안해지고 친구 모임에서 빠지면 혼자 소외된 느낌이 들고 배우자가 무심한 말 한마디를 하면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멀리 이사를 간 뒤로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회사 일은 괜찮은지. 아들이 전화를 못 받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애 걱정하는 엄마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요? 관계는 가까울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관계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입니다.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번에는 어렵겠다. 지금은 쉬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마음의 소모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제적 자립이 주는 마음의 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욕심은 이제 없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진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노년의 경제력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6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약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본인을 위한 소비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가 유난히 길고 허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던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 이후로 사진을 찍기 위해 산책을 나가고 전시회도 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자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혼자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지금이라도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를 위한 몫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 돈은 사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작은 걸음. 매일이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늙었다고 느낍니다.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새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초반 남성은 은퇴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글이 잘 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할 말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젊음을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카페에 가보는 것,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는 것, 배우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노년의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야기. 관리가 아닌 동행으로 몸을 대하는 법.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만 매달리다 보면 삶이 사라집니다. 완벽한 수치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몸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매일 걷고 규칙적으로 먹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생각의 습관. 노년의 행복은 환경보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은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의 경계, 경제적 자리, 새로운 배움, 몸과의 동행, 마음을 밝히는 선택. 이 5가지는 노년을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노년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나다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